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이전에 저희 다니TV에서 청약에 계신 정지영 대표님 모시고 그때 청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싶었던 것들, 또 저한테 많이 질문했던 것들 중에서 꼭꼭 집어서 오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 방문이신데 오늘도 질문을 대신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한테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 네. 이분들이 저가점자들이죠? 저가점자들 이분들이 노릴 수 있는 유망 지역 그걸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대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가점자라고 하면은 네. 사실 당첨될 수 있는 점수보다 많은, 네. 그러니까 낮은 점수일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아마 30대 아니면 20대 네. 점수일 것 같습니다. 이 청약 제도의 점수 가점은요, 네. 만점이 84점이고요. 84점이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 기간,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통장, 그 다음에 부양가족 점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가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가점자들이 노릴 수 있는 유망 지역은 네. 사실 저가점자들이 당첨될 수 있는 거는 추첨제입니다. 추첨제요. 네, 그러니까 가점제 하고 그 다음에 추첨제 이렇게 네.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점제 같은 경우 투기가여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8호제곱미터 이하인 평형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예요. 그러면은 8호제곱미터 초과 네. 그럴 때는 50% 가점제, 50% 추첨제이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네. 8호제곱미터 초과인 데를 해야 네. 되고요. 그런데 투기가여지구는 그렇게 되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8호제곱미터 이하도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25%거든요. 최근에 분양했던 별내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추첨제가 있었고 20점이 8호제곱미터 이하의 84제곱미터에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가점자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시간이 지나면 늘을 수 있는 가점이 무주택 기간, 네. 또 통장, 불입 기간인데 네. 시간이 지나도 늘지 않는 게 이제 부양가족 수는 안 늘 수도 있잖아요. 네, 부양가족은 안 늘 수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 중에서 네. 무주택자, 네.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네. 만약에 부모님을 같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또 네. 부모님의 이제 가점, 그러니까 부양가족 점수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을 하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점이 낮아도 50% 정도는 85제곱미터 이상은 네. 추첨제로 하고 또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25%는 추첨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도 30%. 30% 정도.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저가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노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네. 궁금해하신 질문인데 2021년 올해 서울 주요 전망이 좋은 청약 지역 좀 이렇게 알려주시겠어요? 알짜 분양단지겠죠? 네, 네, 네. 서울은 전부 다라고 말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이기도 해서 네. 분양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북하고 네. 강남으로 이제 나누어서 한번 보게 되면 네. 강남,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 있는 것 중에는 네. 방배동에 방배동. 이제 두 가지의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네. 두 개의 단지가 분양을 하는데요. 네. 아크로파크 브릿지 네. DH 방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마도 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다면 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그렇죠. 있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돈으로 자납, 자기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강 북쪽은 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데 9억 원 아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문 뉴타운에 있는 네. 1구역, 그 다음에 장이 뉴타운에 있는 네.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렇게 네.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정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안에도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공공택지 지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고덕 강일 지구입니다. 네. 최근에 고덕 강일 제1풍경채도 분양을 했고요. 네. 이제 고덕 강일 10블럭 거기에도 이제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블럭에선 공공택지이고 대규모 택지 지구이지만 네. 서울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에게 50%가 이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도 네. 이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청약 지역은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거는 바로 원베일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어디 있는 거죠? 네, 서초구 반포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평당 가장 높은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잖아요. 그쵸? 네.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지금 거기는 분양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분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천만 원대로 4천만 이제 원대. 분양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 되면 로또네요. 네, 거의 그 앞에가 1억인데 평당 그러니까요. 반값 아파트 수준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분양가가 비싸진 게 있거든요. 네.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 분양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최근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주변 시세로 하기 때문에 또 분양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에 조금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표님 그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게 청약 당첨되고 나서도 네. 대출 제한 때문에 네. 문제를 겪으신 고객은 없으셨나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약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은 사실 자기 납부를 했고 네.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연체는 그 시공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연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기간을 유예해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네. 그 아파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돈으로 뭐 어떻게든 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연체를 해서라도 그 아파트를 꼭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은 계약을 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요거 올해 주요 청약 지역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 이제 경기도에 계신 분들, 네. 수도권 경기도에 계신 분들, 그 올해 주요 청약 지역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청약에서는 그 지역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분양하는 단지는 그 지역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역에만? 그 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아까 대규모 택지 지구가 있잖아요. 네. 경기도에는 대규모 택지 지구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주 옥정이라든지 네.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가 네. 많이 분양을 했는데 네. 올해는 파주 운정지구에서 많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이 출발하는 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는 자기 지역 안에 분양 예정 물량을 봐야 되겠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지금 강명 뉴타운에서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강명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가가 싸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하남, 그러니까 투기가해지구만 얘기를 하면 하남시 안에서 하남시 구역의 재개발 지역도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되게 많이 분양을 했는데요. 네. 가천에서는 지금 뭐 우정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양 단지들은 네. 그 지역 사람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분양 예정 물량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기도 쪽에서 보면 주로 이제 경기도 아래쪽 위주가 많은데 위쪽으로 이제 파주 운정이 있는데 운정 같은 경우는 초기 분양하고 나서 가격이 한동안 안 오다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네. 올랐는데 지금 앞으로 분양할 것이 많잖아요. 네. 파주 운정도 분양을 받아 놓으면 괜찮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넓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역하고의 접근성을 조금 따져 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거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출퇴근할 네. 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교통편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또 가장 이제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청약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네. 요건하고 이거를 당첨받기 위한 전략.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주세요. 단위 TV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 청약을 하게 됩니다. 2021년 7월부터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사전 청약은 바로 본 청약 1, 2년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청약이 본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나서 청약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입주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입주까지 한 3년이라고 하면은 네. 4년에서 5년 전에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하고 네. 그다음에 택지지구, 소규모 택지지구도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변동될 수는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대해서 네. 먼저 여러분들이 전략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네. 사전 청약은 가장 중요한 게 공공 분양입니다. 공공 분양. 네. 네,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하고 다른데요. 네. 가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민간 분양이고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될 수 있는 거는 네. 납입 인정 금액의 네. 금액의 차이로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뜻이죠? 한 달에 10만 원씩 청약 통장에 붙게 되면 네. 10만 원까지 이제 납입 인정 금액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2만 원을 넣었다면 2만 원까지만 납입 인정 금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역산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었다 하면 1,200만 원짜리 납입 인정 금액 통장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통장으로 하게 되는데 네.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85%가 특별 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전 청약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 신혼부부. 공급,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생애 최초. 그 다음에 다자녀 특공, 그 다음에 네. 노부모 부양, 노부모 그 다음에 부양. 기간 특공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전 청약에서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건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청약을 하시면 그러네요. 좋겠고 거기서도 공공 분양에서도 조금 약간 조금 다르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포지션을 두고 해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먼저 하고요. 네. 그러면 민간 분양은 뭐냐? 내가 84점 만점도 당첨이 될 수 없는 게 사전 청약입니다. 네. 하지만 본 청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3기 신도시 안에도 공공 분양이 있고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민간 분양을 할 때 그때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네. 지역 우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규모 택지 지구인 경우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다 대규모 택지 그렇죠. 지구예요. 네. 그래서 하남에 당첨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하남 가서 살아야 되나요? 안 살아도 됩니다. 네. 서울, 경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보니까 당첨되기 조금 어려운 점수다 하면은 네. 어려운 납입 인정금에 어려운 특별 공급이라면 그 지역에 먼저 가시는 게 좋지만 네. 사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우선 조건이 네.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7월달에 못하니까 나 이제 큰일 났다. 그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올해 3만 호, 내년에 3만 호. 그리고 2023년도에는 광명시흥에 이번에 지정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2023년도에 사전 청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분양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청약 가점이 낮아도 또 지역과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청약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젊으신 30대, 네. 40대 초반, 또 나이는 40, 50대지만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대표님, 이거 청약 단절될 때까지 계속 노리고 기회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답변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수시 정시도 있잖아요. 네. 그 똑같이 바꿔서 얘기하면 저 지금 대학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재수 삼수 해야 되나요? 네. 그 질문을 하겠죠.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러죠. 이제 가점표를 딱 보고 네가 갈 수 있는 데를 보니까 A 대학이 아니라 D 대학이야. 대학이다. 너 D 대학도 괜찮니? 그러면
나는 A 대학만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A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부라는 제도가 있어. 기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재테크 수단을 하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청약도 마찬가지로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확률이요. 네. 가점이 이제 높으신 분도 사실 뭐 좋은 대학에 좋은 단지를 가는 것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점에 대해서 조금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향후 분양 예정 물량을 체크하셔서 네. 내가 청약이 가능한 곳,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는 곳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가점표가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2020년도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과 가점에 네.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왜 작년 걸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족보 보잖아요. 네. 시험지에서 족보를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작년에 이쪽 지역에는 이 정도의 가점에 당첨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사실 속된 말로 청약통장이 좀비 같아요. 좀비요. 계속 나옵니다. 구간천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저는 그 빅데이터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점이 높아지고 가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집을 샀을 때만 낮아질 그쵸.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추첨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놓치기에는 5%의 확률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본인이 정하셔야 그러네요. 됩니다. 그런데 너 여기 당첨될 수 있어. 왜냐하면 저쪽 미달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수학 7등급인데요. 네. 지방 국립대학교 수학과에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격이 됐냐? 그러니까 미달이 났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기간을 조금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삼수 네. 하면 너 될 수 있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단지들 분양 예정 물량을 체크하고 내가 지원해봐서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에서 대한 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2001년부터 계속해서 분양단지나 모델하우스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녔어요. 네. 거의 다. 그런데 2005년도에 내 집 마련은 입주권을 샀습니다. 그래요. 되게 그 청약에 대해서 생각했고 모델하우스도 많이 갔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청약통장이 없어서 당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청약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기다리면 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 상황 또 내 욕심 이런 걸 내가 알고 청약 단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한테 맞는 걸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들 지금 청약을 계속 기다려야 되나? 또 아니면 재테크 할까? 이 고민에 대해서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